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기력선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말로 다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 문제상에서 이제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전기력선이라고 해도 되고요. 요 기자는 빼도 돼요. 전력선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무슨 선이냐면 이런 거예요.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력이라는 얘기는 힘이에요. 선은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말로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전하에 의한 힘을 가시화 시킨 가상의 선입니다. 가시화는 눈에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가상의 선이야. 그래서 전하에 의해서 힘이 주변에 공급이 되는데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시화, 눈에 보이게끔 가상해 놓은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상선이에요, 가상선. 눈에 보이는 가상의 선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에 대한 힘을? 전하에 대한 힘을. 그래서 그 힘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 성질을 물어봐요. 그럼 첫 번째, 전기력선은 전하에서 나와 부전하에서 부전하로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옳은 거 골라라고는 잘 안 냅니다. 대부분의 문제를 틀린 거를 주로 많이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력선은 전하에서 나와서 부전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부전하에서 나와서 정전하 들어간다 이러면 틀려요. 이 정전하라는 얘기는 정은 뭐냐면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지. 부는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게끔 돼 있다는 얘기예요. 곧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요. 이 플러스에서 전하들에 의한 힘들이 발생을 하는데 플러스는 다 바깥으로 나오는 힘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 나오는 힘들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 그럼 전하의 힘들이 마이너스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플러스에서는 나가고 마이너스는 들어간다라는 거. 만약 플러스 마이너스 공존한 플러스 나와서 마이너스 들어가면서 끝나버리니까 뭐 불연속적이란 말도 쓰는데 뭐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고 정전하에서 나와서 부전하로 들어간다. 이게 첫 번째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전기력선은 서로 반발하여 교차할 수 없답니다. 전기력선은 서로 반발, 밀어내버려요. 서로 미는 힘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교차, 크로스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교차할 수 없다는데 교차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대요. 그럼 플러스에서는 전기력선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나오는 힘들이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거는 플러스에서 나온 힘이니까, 선이니까 플러스 성질을 가져요. 이것도 플러스에서 나온 선이잖아. 그럼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겠지. 그럼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동종의 전하니까 반발력, 밀어버린다 이렇게. 서로 반발해서 미는 힘이 존재하다 보니까 절대 교차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크로스가 일어날 수가 없다. 서로 밀어버리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가 되고요. 세 번째, 전기력선의 방향과 전개의 방향은 일치한다 그래. 뭐 일치한다라고 쓰셔도 되고 동일하다라고 쓰셔도 돼. 이거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면요. 왼쪽에 플러스 전하가 있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 그럼 1번에서 했네.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서 끝납니다. 그럼 전개도 동의 방향이니까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서 끝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향하면 안 돼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그럼 전기력선이나 전개 방향은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전기력선의 밀도와 전개의 세기는 서로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밀도와 전개의 세기는 서로 같다예요. 근데 같지 않다, 관계없다 이러면 틀린다. 전기의 밀도는 분포도에서 면의 전기력선이 얼마나 존재하느냐, 그게 이제 밀도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여기 1m 제곱이 있어요. 그 안에 전기력선이 하나, 두 개가 분포한대요. 그럼 전기력선의 밀도를 구하세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개수야. 하나, 두 개 있네. 그럼 2죠. 그럼 전기의 세기도 2로 보라는 얘기야. 똑같이 여기 단위면이 있어. 1m 제곱이. 근데 이 안에 전기력선이 하나, 세 개가 분포한대요. 그럼 전기력선의 밀도 그러면 단위 면적당 하나, 세 개 들어가 있으니까 세 개가 분포도잖아요. 그래서 3개, 3이야. 그럼 전기의 세기도 얼마로 봐라? 3으로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똑같은 면에 개수가 많이 있으면 전개가 크잖아요. 그럼 전개가 크다는 얘기는 뭐야? 힘이 세다라는 얘기에서 그 전개의 세기, 곧 힘을, 전하에 대한 힘을 개수로서 나타내겠다는 얘기에서 개수가 많이 분포하면 뭐다? 힘이 세다라는 뜻이야. 똑같은 면에 전기력선이 조금 있으면 힘이 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은 저 선의 개수로서 표시를 하겠다. 그래서 전기력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센 거다라는 거. 전기력선이 작으면 작을수록 힘도 약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그래요. 요거 다른 말로 나올 때는요.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가니까 작은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줄어드는 쪽이니까 감소되는 방향에서 전위가 감소되는 방향이다.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요건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요 관측점 여기 A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 B점이 하나 있대요. A점에 대한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VA=로 10V라고 할게요. B점에 대한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VB=로 5V라고 할게요. 이렇게 줘놓고 전기력선의 방향을 물어보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10V가 5V보다는 큰 거니까 10V가 높은 거야. 그러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A에서 B 쪽으로 전기력선이 방향의 설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전개도 동일하니까 전개 이도 A에서 B 쪽으로 전개가 가해져야 돼서 큰 데서 작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감소되는 쪽으로 오른쪽으로 전개가 향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가 되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로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의 수직, 또 다른 말로는 직교한다 그래요. 도체 표면에 수직한다, 직교한다. 직교는 직각으로 교차가 된다라는 얘기죠. 직각으로 교차가 된다라는 거. 또는 이 도체 표면을 다른 말로 나올 때는 등전이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등전이면에 수직한다, 직각으로 교체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겁니다. 동그란 구도체가 하나 있다 해볼게요. 이 구도체에다 Q쿨럼이라는 전하를 대전 넣어줬대요. 그때 이게 이제 표면이죠. 그럼 여기 전하의 부호가 없으면 플러스니까 플러스에서는 전기력선이 나간다는 얘기 이렇게.
나가는데 이 표면에 대해서 뭐 이루면서 수직을 이루면서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전개도 동일방향이니까 수직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면의 수직으로 나간다라는 거. 그때 이 표면이 뭐가 된다고? 등전이면이 된다고. 등전이면은 등, 서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이가 같은 점을 이어놓은 면이야. 그래서 전이가 일정한 면입니다. 그래서 전이가 일정한 면, 등전이면에 수직한다. 도체 표면에 수직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표면은 항상 등전이면을 이루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한다, 직각으로 교차한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요. 전기력선은 대전도체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전도체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기 동그란 도체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플러스 Q라는 전하를 대전 넣어줬대요. 그럼 이게 플러스 전하를 대전하면 이 안에 플러스 전하들만 있는 거니까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반발력에서 밀어버려요. 그래서 전하들이 다 표면에만 분포합니다. 서로 반발해서 밀어버리니까 도체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해야 돼요. 그럼 도체 표면에 전하만 분포하니까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어요. 그럼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으니까 전기력선도 내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은 전하에 대한 힘을 가시화시킨 가상의 선인데 내부에 전하가 없으니까 내부에 전기력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면에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번째. 전기력선은 자기, 자신, 스스로 패곡선을 이룰 수 없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전기력선은 자기 자신 스스로 패곡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요. 전기력선 플러스에서 쭉 뻗어나가는 힘들만 존재하는 거야. 그럼 패가 만들어지려면요. 전하에 대한 힘이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나 홀로는 되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에서 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홀로는 패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서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상에서 옳은 거 골라라고도 하지만 주로 틀린 거를 많이 물어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전기력선의 수를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 전기력선의 수를 n이라고 하고요. 단위는 몇 개냐? 그 개수를 물어봅니다. 그럼 전기력선의 수를 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전기력선은 전기력선의 수는 패곡면 내 전하량 Q쿨럼의 입실론 제로분의 1배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도 시험 문제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진공시 전기력선의 수는 패곡면 내 전하량 Q쿨럼의 몇 배냐 그러면 입실론 제로분의 1배만큼 나온다. 이게 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공식으로 한번 써보면 이런 거죠. 패는 다 막혀 있는 게 패야. 이 패곡면 안에 Q쿨럼이라는 전하가 들어있대요.
그럼 부호가 없으면 플러스니까 여기서 나오는 전기력선이 있겠지. 그럼 몇 개나 되느냐? 그걸 헤아려라 그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진공, 공기랍니다. 진공이나 공기 중일 때는요. 비유전율 입실론 S가 1입니다. 그 1이다 보니까 전기력선에서 N0를 구해라 그러면 폐곡면 내 전하량을 진공 유전율 입실론 제로로 나누시면 돼.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공식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상에서 진공이 아니고 두 번째 유전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나올 때는 절연체. 그래서 진공을 제외한 나머지 다 유전체, 절연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절연체는 비유전율 1이 아닙니다. 그때 전기력선의 수 n을 구해라 그러면 진공에 대한 공식 입실론 제로분의 q는 그대로 쓰시고요. 유전체라는 말이 나오면 비유전이 1이 아니다 보니까 재질마다 틀려요. 그래서 주어지면 무조건 진공 옆에다 붙이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답이다. 그래서 진공일 때는 요 비유전이 1이니까 안 쓰는 거고요. 유전체일 때는 1보다 큰 숫자를 가져요. 1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어지면 무조건 진공 옆에다 붙이면 유전체에 대한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서 진공시 전기력선의 수는 비유전 1이니까 안 쓰는 거고 유전체는 1이 아니야. 그래서 1보다 큰 숫자를 가지니까 주어진 거 옆에다 붙이시면 된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고. 그럼 지금 설명한 게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거고요. 그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린 거야. 그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참고적으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우스 발산의 정리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면 적분을 최적 적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면 적분을 최적 적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 1을 면에 대해서 적분하래요. 인테그라. 요 S자 길게 쓰면 적분하라는 얘기에서 면에 대해서 전개를 적분하래요. 근데 이걸 나는 최적으로 바꾸겠답니다. 2의 dv. 그래서 요 S가 붙어 있으면 면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얘기예요. 면 적분. 요 S가 V가 붙어 있으면 볼륨, 최적입니다. 그래서 최적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면에 대해서 적분하던 걸 최적의 적분으로 바꾸잖아요. 그때로 면에서 최적으로 그냥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뭔가 하나 달라지는데 여기다 다이버전스 하나를 추가해주면 좌우가 같다라는 거. 이게 이제 발산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면 적분을 최적 적분으로 바꿀 때 다이버전스 추가하는 거. 그걸 갖다 발산의 정리라고 한다. 그때 요 다이버전스 2를요. 미분 연산자로 바꾸면 나볼라 도트 2라고 써도 돼. 그래서 다이버전스 2나 나볼라 도트 2 들어가 있으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공식 위주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적분을 최적적분으로 바꿀 때 다이버전스가 추가된다. 그게 뭐다? 발산의 정리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의 정리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우스의 정리 또는 가우스의 법칙이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어느 때 많이 쓰냐면 전개의 세기를 구할 때 사용한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전개의 세기를 구할 때 사용되는 법칙이 뭐냐? 그럼 가우스의 법칙, 가우스의 정리된 거 찍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전기력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전기력선의 수 n은 인테그랄 2의 ds 이꼬로 입실론 제로분의 q입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수 n은 전개를 면에 대해서 적분시킨 것과 같고 그 양은 폐곡면 내 전하량을 진공 유전으로 나눈 만큼 나온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 또 전속의 수 푸사이는요. 인테그랄 d의 ds 이꼬로 q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우스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속미도 D는 입실론 제로 2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나눗셈 된 거 건너간 곱셈이니까 전속미도 D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전속의 수는 전속밀도를 면에 대해서 적분시킨 것과 같고 그 양은 폐곡면의 전하량과 같다. 그것도 이제 가우스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좀 같이 좀 연결해서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보셔야 될 게 전속밀도입니다. 전속밀도는 대문자 D로 쓰고요. 단위는 쿨럼 퍼 메타 제곱이야. 그래서 전속밀도 그러면 단위 면적당 전속의 수입니다. 그럼 단위 면적이니까 1m 제곱입니다. 전속의 수는 푸사이야. 전하량과 같으니까 쿨럼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전속이 얼마나 분포하느냐, 그 개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속밀도 D는 단위 면적당 전속의 수니까 전체 전속의 수 푸사이를 구해서 전체 면적을 나눠주면 면적당 전속의 수야. S는 그대로 쓰시고요. 전속의 수는 폐곡면의 전하량 Q와 같습니다. 또 니 거로 Q는 그대로 쓰시고요. 반지름 R을 갖는 구의 표면을 통해서 퍼져나가다 보니까 4파이 I제곱, 구의 표면적 쓰시면 돼. 그 다음에 이걸 전개와 니 거로 해서 만들어 보니까 입실론 제로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당 전하량이니까 면전압이 또 로 S하고도 같습니다. 쿨럼 퍼 메타 제곱.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전속밀도 D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공식으로 나오면 4파이 I제곱분의 Q. 전개를 주면 입실론 제로 2. 그 다음 뭐하고도 같다? 면전압이 또 로 S하고도 같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나오면 요걸 주로 많이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속밀도나 면전압밀도나 같은데 전개에다 유전율 곱하면 돼. 근데 진공이면 진공 유전율 갖다 곱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은 다 설명드렸고요.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전기력선의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저지래 틀린 거. 그래서 옳은 거는 잘 안 물어본다. 그래서 주로 이제 틀린 거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1번부터 볼게요.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의 전개 방향과 일치하며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개의 세기, 전개의 크기와 같다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전기력선은 부전하에서 시작해서 정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정전하에서 시작을 해서 부전하에서 끝나는 거지. 그래서 2번이 반대로 써져 있네. 그 다음에 단위 전하에서는 입실론 제로분의 1개의 전기력선이 출발한다. 맞죠? 전기력선의 수는 폐곡면 내 전하량은 진공 유전 나눈 만큼 나오는데 단위 전하라는 얘기는 1쿨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실론 제로분의 1개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 4번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향한다. 전위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향한다 그랬으니까 맞고, 그죠? 틀린 거는 2번만 반대로 써져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